네, 화요일장 마감 34분 전입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와 함께 마감 전략을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박도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오늘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가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화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군요. 자,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오늘 변화 없이 4종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5종목이군요. 5종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도록 하죠. 박동기 전문가는 2000포인트 전후해서 숨고르기가 지속되고 있다. 관망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마감 전략 제시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닥,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강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감 전략 주셨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IT와 자동차는 분할해서 매수로 계속 접근하겠다고 했네요. 윤종빈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 오늘 조정폭이 1.65%입니다. 물론 그동안 조금 빨리 달려온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더 추가로 조정을 받을 거로 보십니까? 네, 오늘 그동안 많이 큰 폭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종목들, 특히 기관에 의한 랠리가 진행됐었던 종목들 쪽에 차익 물량이 꽤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YG엔터라든지 SM 혹은 SBS 콘텐츠허브, CJ ENM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의 차익 실현 강도가 오늘 현재 거의 500억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강도 있는 차익 실현 물량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짜리 조정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추가적인 조정을 좀 예상을 내려봐야지 되겠을 때 대략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주고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의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요. 현재 전체적인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속에다가 수급까지도 지금 정체된 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 쪽에서 현재 3일 연속으로 계속 좀 매수를 유입을 시키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기금 매수가 1,1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수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도 거의 관망세에 가까운 그런 기조를 계속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화학주나 철강주가 탄탄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힘이 많이 약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기는 힘으로 에너지상으로 약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현재 상당히 좀 에너지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 횡보의 구간이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의 자세를 견지를 하시면서 시장 흐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SK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와 마감 전략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조현덕 전문가는 오늘 멜파스를 신규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터치스크린 모듈 사업이 4분기에는 호조가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종목으로 구성이 다시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는 오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그다음에 한진해운을 매도한다고 합니다. 한진해운은 4% 수익 실현으로 매도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마이너스 2% 탄력 둔화로 일단 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와 호남석유를 신규로 편입한다고 하네요. 삼성전기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반 탄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감이 이제 다시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저가의 메리트가 있다고 하네요. 갤럭시 S3 효과 및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와 호남석유가 신규 편입돼서 다시 종목은 5종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오늘 포트폴리오 변화 없이 4종목 유지되고 있고요. 전부 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잘 가고 있군요. 마감 전략 보시겠습니다.
조현덕 전문가는 개별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유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IT 부품주는 다시 슬슬 이제 관심을 두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현상 전문가는 최근에 급등한 중소형주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추석 연휴 앞두고 현금 확보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 네, 요 이야기가 좀 와닿죠. 김우신,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 부장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카드사들이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정지한다 그래서 현금 수요가 상당히 또 많을 거라고 하던데 관련성이 있을까요? 오늘 물량 나오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자금에 대한 그런 시중자금 수요가 좀 많아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현금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화요일 오늘이나 아니면 수요일 내일 정도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도 물량들, 또는 일부 현금화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 매수가 급격하게 좀 둔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장중에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가 장 마지막에 마이너스 2억으로 끝났고요. 오늘도 지금 한 1,000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 시장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주의 탄력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 움직임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3분기 종료되는 주간입니다. 기관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변경 내지는 리밸런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서 상당히 그 중소형주들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강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기관들의 어떤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시장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점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어떤 운용사에 대한 그런 그 재검토 이런 부분들도 10월달에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간은 명절을 앞둔 그런 현금 수요와 그다음에 호재도 악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공백기에서 일종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기관들의 코스닥 470억 매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1,000억 매도로 일부 시장에 조금 표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두실 종목군들은 대형주 중에서 화학주들 흐름들이 아래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LG화학이라든지 그 SKC 이런 종목들도 역시 화학주들 단기적인 관심 가지셔도 대형주 중에서는 무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